서울여자대학교 프로그래밍 그룹 안드로이드 과정 지금 저희가 코틀린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코틀린의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 만드는 방법, 다양한 인스턴스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버로딩까지 하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 상수 필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클래스를 생성하는 걸 인스턴스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도 클래스 자체를 관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금 개념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클래스가 생성될 때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발생이 될 때마다 몇 개인지 또는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서 뭔가 관리를 하고 싶을 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걸 이제 정적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클래스 자체에서 사용되는 변수예요. 이거는 컴패니언 오브젝트라고 해서 그 생성하는, 그러니까 정의하는 클래스 객체 안에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필드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정적 필드가 있으니까 정적 메소드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스턴스 생성하지 않고 클래스 자체에서 사용하는 메소드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컴패니언 오브젝트 안에서 작성하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까 봤을 때 카라는 객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생성된 카 원점 뭐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카 자체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클래스 이름 자체를 접근하면서 필드 즉 값하고 메소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둘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상수 필드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선언자 중에 VAL 선언자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고정값으로 딱 넣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클래스 안에서도 이걸 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고정적인 값이 있겠죠. 클래스가 갖는 그런 걸 이제 주로 그래서 상수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 필드는 이제 대문자로 보통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클래스 안에서 고정형 상수를 정의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제 조금 약간 개념이 애매하니까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선언한 카 있죠? 네, 그 카에 대해서 정적 구성 요소, 즉 정적 메소드와 상수 필드, 그러니까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컴패니언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네, 컴패니언 오브젝트라고 이제 리졸브드 워드로 선언을 해주시고요. 이 안에 보면 네, VAR에서 카 카운트라고 했어요. 그냥 뭔가 이 카 객체의 뭔가 개수를 센다는 의미겠죠?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정적 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펑션하고 커렌트 카 카운트라는 거 있죠? 네, 이것도 뭐예요? 컴패니언 안에 있기 때문에 얘도 뭐예요? 정적 메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라는 객체의 뭔가 개수의적인 개념, 카라는 객체의 현재 개수의 수를 알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형태, 즉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onst라는 값을 썼는데요. VAA 쓰면 뭐예요? 이거는 상수 필드가 되는 겁니다. 상수 필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상수 필드는 이제 대문자로 많이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최고 스피드, 최저 스피드를 네, 상수값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냥 이게 이제 차가 있어서 최하 0 이하로는 못 내려가고 200 이상으로는 못 늘어난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이제 좀 접근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자, 컨스트럭트라는 거는 이 카의 생성자였죠? 카 생성자에 카 카운트라는 걸 넣었어요. 네, 카 카운트는 이게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서 얘 속성이 세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클래스 안에서만 쓰는 개념입니다. 클래스 안에서만. 그래서 얘를 접근할 때는 생성되는 뭐 카 원점, 카 카운트 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거는 카 자체에 네, 카 카운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실제 이걸 사용을 어떻게 하냐라는 걸 좀 아래쪽, 코드 아래쪽으로 쭉 보면은요. 자, 기본적으로 앞서 한 그 카 생성을 이제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에 생성한 생성자는 3개를 했어요. 마이카 1, 2, 3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생성된 차의 대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생성한 거는 여기 뭐 마이 카
원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카라는 객체의 카카운트. 그쵸? 그 다음에 대수의 메소드를 하려면 카의 커렌트 카카운트 가로하고 적정 메소드를 다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 필드는 어떻게 봤어요? 네, 차의 최고 속도 카점, 네, 카점, 맥스 스피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탄스 레벨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객체도 관리할 수 있는 객체 레벨의 네, 이제 값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있는 예제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매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수학 함수 관련된 것들이 선언된 클래스예요. 예, 그 수학 관련된 선언된 클래스 매스에서도 파이 값은 보통 이렇게 상수형이죠. 예, 파이 값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파우라는 것도 이제 정적 메소드예요. 예, 그래서 그 매스 자체에 이제 그 제곱 값을 출력할 수 있는 함수인 거죠. 네, 이렇게 바로 함수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매스는 솔직히 객체를 생성하는 게 좀 웃기죠. 왜냐면 수학적인 계산을 하니까 숫자로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매스는 좀 특이한 클래스이긴 하지만 생성하지 않고 바로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저희가 방금 배웠던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 상수 필드에 관련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따로 하지 않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작성한 저희 그 각각의 요소가 추가되어서 작업이 된 이그잼 07점 KT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새로 파일을 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앞서서 작업했던 정의했던 이그잼 06.kt 있죠? 네, 그 코드를 직접 수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클래스 충돌 때문에 에러가 날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반드시 이그잼 06.kt 코드를 네, 앞에 우리 봤었던 스타일대로 네, 앞에 봤었던 스타일대로 이렇게 요 부분들, 요 앞에 요 부분, 여기 노란색으로 띠가 된 부분 있죠? 네,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까지 추가하시는 코드로 작성을 하셔야지만 네, 제대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고 네, 해당 파일 결과가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제대로 나오는지까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클래스의 진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래스 상속 부분이에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을 때 말 그대로 파워풀한 클래스를 통해서 좀 더 코드의 체계화, 그 다음에 이제 코드의 재사용, 그 다음에 코드의 확장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자, 클래스 상속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서 선언한 클래스가 뭐였죠? 네, 자동차 클래스였어요. 네, 카 클래스였습니다. 자, 이 카 클래스는 색상과 속도라는 걸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속도, 현재 색상, 그 다음에 스피드 업, 스피드 다운 있었고요. 그 외에 몇 대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카의 뭐 맥스 스피드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카의 생성 개수를 출력해주는 그런 정적 메소드까지 다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거가 있을 때는 그냥 이거 단일 클래스지만 얘를 상속을 받아서 예, 두 개의 클래스가 파생이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파생이 돼서 이 자동차 클래스를 파생이 될 때는 승용차라는 걸로 하나가 파생이 됐고 하나는 트럭으로 파생이 됐어요. 그러면 승용차의 경우는 이 자동차 클래스가 갖는 것 중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간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 자동차 자석수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트럭은 어때요? 자석수보다는 적재량이 더 중요하겠죠. 이제 적재량이 여기 되는 겁니다. 메소드는 당연히 자석수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트럭의 경우에는 적재량을 알아보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이게 스피드 저희가 업이 있었잖아요. 그 스피드 업을 조금 승용차의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오버라이딩 하는 것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뭐 높여준다든지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스 스피드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구조가 완료가 되면 이걸 또 어떻게 부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얘가 부모가 되는 거죠. 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페런트 차일드 클래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용어로 보면 얘를 이제 슈퍼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클래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슈퍼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 서브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이제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 클래스는 어떤 편의점이 있냐? 부모가 선언했던 색상, 속도 이거는 제정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선언 없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단 동일한 이름을 새롭게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생성자 했던 것처럼 오버라이딩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네, 승용차와 트럭 클래스에 해당하는 걸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클래스를 상속하는 automobil.kt 파일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앞에서 작업을 했던 그 카 클래스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방금 전에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그 이그잼 07에서 했던 업데이트가 된 이제 정적 요소들이 다 추가된 걸 가져오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거는 그 클래스 카 앞에 오픈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펑션 앞에서도 오픈이 필요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코틀린에서 슈퍼 클래스로 상속을 파생을 하게 되려면 반드시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규칙 없이 자꾸 상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할 거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하려는 클래스에도 메소드에도 다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자동차를 생성을 했죠? 자동차는 기존의 카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시트 넘이라고 그래서 좌석수 속성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에다는 네, 좌석수가 들어갈 수 있는 생성자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업스피드였죠? 네, 스피드업 하는 부분에서, 예, 자동차는 300이 최대 속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 밸류가 아까는 200보다 클 때 요거였죠? 요거보다 클 때를 이제 오버라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생성된, 기존에 정의된 메서드를 예, 동일한 이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카로부터 생성된 마이카 1, 2, 3는 최고 속도가 200이지만 오토모빌로 생성된 마이 오토모빌 1, 2, 3 같은 경우는 최대 속도를 300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으면 실행이 되는 메인을 좀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토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 생성을 해봤어요. 오토모빌 생성자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과연 250을 넣었을 때 아까는 어떻게 됐었죠? 200으로 생성이 됐는데 얘는 출력을 해보면 지금 현재 수동차의 속도는 당연히 250으로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도 한번 저희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업데이트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적 메소드랑 이런 것들이 다 추가되어 있는 형태의 코드고요. 저희가 이제 메인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선 메인은 제가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삭제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얘를 상속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스피드도 저희가 상속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오픈이라고 키워드를 예,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여기다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네, 클래스의 이름이 네, 오토모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예, 카를 생성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네, 중간에 콜론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카의 속성들이 다 상속이 됩니다. 여기다 이제 선언을 해주셔야 되죠. 얘가 사용하는 네, 상태값은 네, sheet number라는 속성이 추가가 됩니다. sheet num이라는 게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인티저 타입이고요. 네, 기본값은 네, 0으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 생성자는 네, 생성자는 다 동일한 언어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생성자는 기본으로 이제 뭐 별다른 걸 따로 선언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함수 중에서 네, 카운트 시 네, 이게 그 좌석수를 알려주는 네,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네, 이건 인티저의 리턴 값을 갖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턴하는 값은 네, 아까 우리 기본 생성자에서 선언했던 네, 신넘이 여기서 이제 리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앞에서 그 업스피드 하는 거를 저희가 그 재정의를 하려고 네, 여기 오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을 받으면서 같이 재정의를 할 예정이어가지고요. 네, 최고 속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네, override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네, 동일하게 네, 스피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오버라이드 업 스피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위에 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새로 정의를 할 거기 때문에 if 스피드 플러스 밸류의 값이 300보다 크거나 네, 같으면 네, 얘는 스피드를 네, 300으로 설정을 해라. 그리고 아닐 경우에는 네, 스피드에다가 기존의 스피드 값 더하기 네, 밸류를 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새로운 이제 모바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메인에서 한번 사용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에서는 지금 생성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var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토라고 선언을 할게요. 오토라고 선언을 하고 얘는 어떤 타입이냐면 오토 모바일 타입이고요. 그리고 얘가 생성자는 네, 오토 모바일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토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스피드죠? 네, 스피드. 여기에다가 250. 아까 250을 넣었을 때는 200으로 출력이 됐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얘를 이제 과연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프린트 ln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승용차의 속도는 네, 플러스 하셔서 오토의 점 스피드 네, 스피드를 봐주시면 되죠. 네, 플러스 하시고 네, 킬로미터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런 메뉴에 런을 클릭하시고요. 네, 방금 어차피 똑같네요. 네, 이그잼 06.kt인데, 네, 확인을 위해서 이그잼 06.kt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용차의 속도는 250입니다. 라고 정확히 나오죠? 네, 여기 제가 점을 하나 더 찍었네요. 네, 점을 삭제를 해주시고, 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대로 결과가 나오고요. 잠깐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죠. 지금 기존의 카로부터 상속을 받은 오토모빌을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업스피드라는 함수가 원래는 카의 기준을 보면 지금 현재 맥스 스피드가 200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200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당연히 수행이 안 됐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값이 오버라이딩이 되면서 300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300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 업스피드 함수가 이제 말 그대로 재정의가 된 거죠. 오버라이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상속을 실제적으로 구현을 한번 해봤죠. 네, 그래서 실제 슈퍼 클래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라는 개념, 그리고 어떻게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재정의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 하는 것까지 다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저희가 이후에는 이제 클래스 상속의 확장된 개념인 추상 클래스에 관련된 내용을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인터페이스 같은 걸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